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8일 최병훈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검찰이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김용 재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거기서 쏟아진 증거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사실은 5월 중순에 선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10월 20일인가 22일인가 그때쯤에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속기간 끝나고 기소된 후로부터 6개월 정도가 그 구속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략 한 5월 10일 어간 이쯤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결심 공판, 그러니까 재판을 끝내는 거는 4월 중순쯤에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4월 중순이면 다음 달 중순입니다. 한 달 남짓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4월 중순, 5월 중순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나머지 구속영장 청구 사유,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백현동, 정자동은 조금 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요 두 가지 정도는 그때쯤에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면 김용 첫 재판의 결과가 만약에 유죄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게 만약 무죄로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아마 그 즈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거다. 청구를 못할 거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완전 후폭풍에 윤석열 정부 검찰은 휘청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김용 첫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남욱 변호사 압수수색한 데서 리스트, 괄호하고 골프, 그러면서 거기 이제 날짜하고 숫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검찰은 그게 그 날짜에 돈이 건네간 거다. 건네갔다는 의미는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라는 사람이 돈을 만들어서 남욱한테 전달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남욱은 그거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걸 다시 김용 전 부원장한테 줬기 때문에 어제 그 리스트 골프라고 하는 거기에 적힌 날짜는 그게 아마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 남욱한테 전달한 날짜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 김용 전 부원장한테 전달된 시점은 그 날짜 며칠이든 한참 뒤든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아직 그 날짜는 특정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 날짜도 특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김용 부원장 휴대전화 확보 안 됐죠? 그 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 여전히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아니면 특정 안 된 상태에서 그 재판이 끝나게 될지,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여튼 그런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록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치자금 전달 기록이죠. 왜냐면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서 광교 어디 거리, 경기도청 인근 거리, 그 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유원홀딩스 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증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증거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대선 3, 4개월 전이죠. 그러면 2021년 11월 날짜까지 다 나왔습니다. 27일, 12월 13일, 그 다음에 12월 29일, 이렇게 김용과 정민용 변호사가 만났다. 지금 확인된 것만 3차례. 이때는요, 잘 아시다시피 대선 3, 4개월 전이니까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이 바쁠 때에 김용과 정민용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유원홀딩스라는 곳에서 같이 있던 때입니다. 그때 만났다. 근데 이때도 정민용 변호사가 자기 집에서 불과 1분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했다.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요새 공중전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 이용해서 전화 거는 사람 주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중전화를 이용했다. 이게 마치 간첩들이 무인 포스트 접선하듯이 했다. 그래서 검찰이 어제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접촉을 했다. 왜 그랬겠느냐? 이 접촉 자체를 숨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거는 바로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그런 약속, 뭐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다. 떳떳하다면 왜 이랬겠느냐 하는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증거는 뭐냐? 정민용 변호사의 휴대전화에 있는 메모, 그 다음에 지도 애플리케이션, 어디로 찾아간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검색했던 기록, 그리고 휴대전화 메모에 보면 드론, 여의도, 19시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드론, 왜 갑자기 드론인가? 검찰은 이거를 김용이니까, 용이면 드래곤이죠. 드래곤을 줄여서 드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걸 아마 정민용 변호사가 자기가 왜 이걸 드론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을 검찰이 받아서 어제 법정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의도에서 저녁 7시에 김용을 만난다 이런 뜻으로 메모가 되어 있고, 지도 애플리케이션은 아마 그 만나는 장소를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면 김용과 정민용은 그 시점에 왜 만났을까? 정민용 변호사는 만난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자금 수수 뭐 이런 거, 정치 자금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논의했던 것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근데 이 부분은 현재 검찰이 정확하게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거는 다음 재판쯤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김용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 하는 게 아마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김용 측에서도 만난 거는 인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다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안 만나줬을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불안해서 만나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2021년 11월, 12월 이즈음은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 대장동 의혹에 관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실토하기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입을 닫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근데 뭐가 불안하죠? 유동규가 입을 닫고 있는데. 요즘 같으면, 그러니까 작년 9월 정도, 8월 말에서 9월 초 이즈음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즈음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딱 닫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나 김용 이런 사람들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둘러대는 거에 불과하다. 아마 판사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에 김용과 정민용이 12월 13일에 만났다고 했죠. 근데 14일에 박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민용 씨한테 전화를 해서 어제 만난 분이 연락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김용이 정민용한테 연락하면서 자기가 직접 연락 안 하고 박모 변호사를 시켜서, 그것도 김용이라는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왜? 녹음할지 모르니까. 아마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민용이 김용한테, 이것도 이제 뭐 박모 변호사를 통해서 했거나 뭐 아니면 뭐 연락 달라고 한다고 하니까 정민용이 직접 이제 공중전화에 가서 또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남욱 씨의 변호사를 좀 알아봐 달라. 검찰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해서 김용이 고검장 출신인 장모 변호사를 소개해 줍니다. 근데 이 장모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가 아무런 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니까 이 사람이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니까 거기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하에 장모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이것도 뭐 어저께 증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통화 기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공중전화로 했지만 공중전화 말고 그 전에 박모 변호사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뭐 녹음까지는 몰라도 그런 기록이 있고, 이것도 증거로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검찰이 어제 또 제시한 증거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에 전 씨, 김 씨 성을 가진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를 통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접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서 털어놓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전 변호사라는 사람이 2020년 10월에 검사실로 전화해서 유동규 사건을 자기가 변호를 맡겠다, 통화하게 해달라, 이렇게 한 적이 있고, 김 변호사라는 사람도 검사실로 전화해서 유동규 배우자가 근황을 궁금해한다면서 유동규와 접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때는 다 문재인 정부 검찰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직후에 이 전 변호사가 김용과도 통화를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 변호사와 김 변호사가 모두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한테 전화해서 각자 한 번에 7분 내지 11분가량을 통화했다.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이렇기 때문에 밀접하게 다 연관이 돼 있고 이 배후에 김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이 배후에 김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이 그러니까 김의겸 변호사, 김의겸 의원, 전 변호사 이런 사람을 통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근황 과연 털어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했다. 이런 증거, 정황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아니 물증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정치자금이나 뇌물이나 이런 것들은요 물증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결국은 정황 증거와 진술, 지금 여기에서는 돈을 주었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용 측은 유동규가 다 사기친 거지 자기는 받은 적이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술은 유동규가 김용으로부터 20억을 요구받아서 8억 4,700을 만들어서 줬는데 그 중에 1억은 자기가 챙기고 1억 4,700은 미처 주지 못했다 해서 6억 원을 줬다고 하는 명확한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어제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과연 유죄가 나올 것인가? 제가 물어본 많은 변호사들은 어차피 정치자금이나 뇌물 재판 등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뭐 물증으로 현금이 대개 현금으로 오가니까, 이것도 다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오가니까 그 물증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관련자의 실토, 그 다음에 주변의 정황, 지금 제가 정황을 말씀드렸지만 이 정황은 다음번 재판에서 보면 보다 더 다른 정황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쭉 나오면 그걸 놓고 판사가 최종 판단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제 첫 번째 재판이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만 발전하면 김용 전 부원장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김용 전 부원장은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 자, 일주일에 2번씩 재판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의 증거들 또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 재판이 끝날 때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날아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다시 아마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